우리 어디까지 했죠? 몇 페이지 할 차례죠, 오늘? 분자 극성물질의 성질 102페이지 할 차례입니까? 지난 시간에 전자 점식 다 했죠? 그죠? 분자의 구조 이거 쌍극자 전자쌍 반발 이론 이거 했니? 안 했어요? 92페이지. 너 지난주에 아파서 안 온 거 아니야? 화학만 듣고 왔어? 화학은 들었네. 93페이지 해야 돼요. 93페이지 중심 원자의 전자쌍이 4개 있는 게 요거 해야 돼요. 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한 거 복습 한번 빨리 할게요. 학생 중앙고 이것 항상 늦어요 이것들이. 자, 이주기 원소의 전자 점식을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이주기 베릴륨이 있습니다. 붕소가 있고 탄소가 있고 질소, 산소, 플루린이 있습니다. 그죠? 자, 원자가 전자를 한번 찍어 보면 자, 얘는 하나, 두 개. 아이고. 얘는 하나, 둘, 세 개. 얘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5개고. 하나, 둘, 셋, 넷, 5, 6개고. 하나, 둘, 셋, 넷, 5, 6, 7개가 됩니다. 자, 누가 와서 결합을 해? 수소가 와서 공유 결합을 하겠죠. 수소가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합니다. 전자 점식이 기본입니다. 오늘 중앙고 단체로 빠지기를 작속했나 보네. 자, 그래서 하나, 두 개 되고, 여기 하나, 둘, 세 개, 공유 세 개 하고, 공유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됩니다. 여기 하나, 두 개, 세 개가 되고, 여기가 한 개, 두 개 되고, 여기가 한 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공유하는 전자 개수하고 비공유하는 전자 개수를 적어보면, 공유 몇 개? 두 개, 비공유 0개, 세 개, 0개, 네 개, 0개, 세 개, 한 개, 두 개, 두 개, 그 다음에 한 개, 세 개지. 중심 원자에 있는 공유, 비공유야. 맞지? 그죠? 자, 그래서 구조를 따져보면 중심 원자에 베릴륨을 중심으로 뭐 한다고? 공유만 두 개 있지. 두 개의 전자가 제일 멀리 있을 수 있는 방법. 몇 도? 180도. 그죠? 이걸 뭐라 부른다고? 선형 구조라고 불러요. 옛날에는 직선형이라고도 불렀어요. 아시겠습니까? 가끔 가다가 직선적으로 나오는 책도 있어요. 그 다음에 공유만 3개 있습니다. 공유만 3개 있으면 붕소를 중심으로 여기 이렇게 한 개, 여기 이렇게 한 개, 이렇게 한 개가 나옵니다. 각이 몇 도? 120도가 나오죠. 그죠? 이렇게 삼각형 구조입니다. 이런 걸 뭐라 불러? 평면 삼각형 구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각형 구조. 자, 메테인을 중심으로, 탄소를 중심으로 여기 위에 수소가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나오는 수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있는 수소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는 수소가 있어. 요 삼각형으로 표현하는 게 뭐 한다고? 튀어나왔다는 뜻입니다. 그죠? 요 각이 몇 도라고? 109.5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요걸 우리가 무슨 구조라고 불러? 정사면체 구조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질소 원자가 이렇게 있는데 비공유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얘 자리가 있는 거야, 원래. 그 다음에 앞에 밑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전자 있고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 비공유가 밀어내는 힘이 더 많다 했어. 세다 있지? 그래서 공유 사이에 각이 많다고 줄어들어요. 요 각이 몇 도가 돼? 107도가 됩니다. 이런 구조를 뭐라 불러? 삼각불 구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네. 산소 원자는 여기 공유 하나 있고 뒤에 공유 하나 있어. 그래서 여기 수소 원자 한 개, 수소 원자 한 개 이렇게 됩니다. 또 비공유가 있는데 이 비공유가 요 사이에 밀어내는 힘이 제일 많아 있어. 크다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유하고 비공유 사이에 밀어내는 힘이 가면 두 번째고, 이거 뭐야? 공유 사이에 밀어내는 힘이 많다고? 제일 작아요. 각이 아까보다 또 많다고 더 줄어요. 몇 도야?
4.5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우리가 뭐라 불러? 구분형 구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구조를 구분형 구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H하고 F가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걸 뭐라 불러? 비대칭 직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해되십니까? 기본입니다. 요거 6가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여기까지는 뭐 한다고? 공유만 있는 거. 여기에 있는 뭐? 비공유가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얘네들은 모든 원자들이 동일한 평면상에 존재해 못해? 못해요. 그래서 얘들을 둘을 뭐라 불러? 입체구조라고 불러요. 입체구조라고. 얘네들은 평면상에 존재하지. 얘들도 평면상에 존재하지. 그죠? 얘네들은 평면상에 이렇게 존재하걸랑요. 얘들은 평면상에 존재하지 못. 색깔 다르게. 얘네들도 평면상에 존재합니다. 그죠? 네. 얘들을 뭐라 불러? 평면 구조라고 이렇게 불러요. 얘네들도 뭐라고? 평면 구조예요. 극성, 무극성 할 건데 또 할 건데 그 다음에 여기서 비공유가 들어가면 비공유가 하나 들어가면 무조건 얘네들은 뭐가 돼? 극성 분자가 됩니다. 분자가 되고 어서 오십시오. 나머지 얘네들은 전부 다 뭐가 된다고? 무극성 분자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선생님 비공유가 없으면 무조건 무극성이에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비공유가 없어도 염화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CL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가 H가 들어가고 여기 H고 있고 뒤쪽으로 이렇게 H가 이렇게 오지. 이게 몇도라고? 거의 109.5도입니다. 그죠? 근데 삼연체이긴 한데 정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얘가 뭐라고? 약한 극성을 떼요. 얘가. 알겠습니까? CH4는 무극성이야. 완전히 대칭이 돼요. 이렇게 되면 완전히 대칭이 되는데 요 한 놈이 다른 놈으로 치환되면 대칭이 안 돼요. 그래서 극성이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선생님, 한 놈 더 치환되면요. 한 놈 더 치환되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CL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한 놈 더 치환되면 될 것 같은데요. 아이고, 이거 H만. 될 것 같은데요. 요거 두 개 합력 구하고 요게 두 개 합력 구해보면 합력 방향이 맞다고 같아 안 같아? 안 같아요. 이게 만약에 평면 구조면 가능해요. 만약에 이런 평면 구조였다고 가정하면 봐봐. 여기 H고 여기 H란 말이야. 양쪽에서 당기는 힘 똑같아 안 똑같아? 같아져서 상쇄되겠지. 위아래에서 당기는 힘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겠지. 그러면 상쇄되겠지. 그럼 무극성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죠? 분자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분자 하나 하고 이렇게 해서 CL, CL 여기가 H, H 돼가지고 이렇게는 안 같아. 이렇게도 안 같아가지고 하나는 무극성, 하나는 극성인 이런 놈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구조 없어요. 왜? 평면 구조가 아니걸랑요. 입체 구조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네. 이런 걸 우리가 이성질체라고 하는데 교육과정에 없기 때문에 굳이 이성질체까지 이야기 안 할게요. 내가. 그래서 입체 구조이기 때문에 탄소를 중심으로 하나라도 다르면 만다고 극성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돼도 얘가 극성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사염화탄소가 되면 이제 뭐가 돼? 무극성이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정이 들어가가지고 정사면체 구조가 돼가지고 오케이? 이게 기본이에요. 이거 6가지 외우셔야 돼요. 얘만 집에서 앉아가지고 몇 번 그려보면 여기 다는 쉬워요. 분자 구조 예측하기가. 중심 원자만 알면 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90 몇 페이지 하면 다 하면 된다고요? 93페이지 맨 위에부터요. 자, 중심 원자에 4개의 전자쌍이 있는 경우에 자, 봅시다. 중심 원자에 공유 전자쌍이 4개 있는 거. 공유만 4개 있는 겁니다. 자, 중심 원자에 있는 4개의 전자쌍이 삼연체의 꼭지점에 놓여서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을 최소화합니다.
그래서 몇 개가 나온다고? 각도가 109.5도가 나옵니다. 그죠? 109.5도 정사면체 구조죠. 무슨 구조야? 입체 구조야. 평면 구조입니까? 입체 구조입니까? 물어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테트라플루오리안 탄소 돼 있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 탄소 수소 대신 전부 다 뭘로 치환돼 있어? 플루오린으로 치환돼 있지. 각도 몇 도 나온다고? 109.5도 나옵니다. 정사면체 나오고 똑같습니다. 근데 클로로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수소가 누구로 치환됐어? 염소로 치환됐지. 그죠? 치환됐습니다. 그럼 각이 똑같진 않아요. 똑같진 않아도 이걸 각을 물어보진 않습니다. 약 109.5도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게 108.5도네 이렇게 쓰실 필요 없어요. 약 109.5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정이 돼? 안 돼? 안 돼요. 정이 안 되는 그냥 사면체 구조야. 얘는 약이야. 그래서 그죠? 그래서 얘는 만다고 대칭 구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죠? 얘는 대칭 구조가 된다고. 얘도 대칭 구조가 된다고. 구조가 되는데 얘는 무슨 구조라고? 비대칭 구조라고. 구조라서 정사면체가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오케이? 되십니까? 네.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비대칭 구조입니다. 자, 중심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들어가면 무조건 비대칭입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고등학교 과정을 넘어서면 중심원자에 비공유가 들어가도 대칭인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고등학교에서 너희가 배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중심원자에 비대칭이 들어가면 비공유가 된 전자쌍이 들어가면 무조건 비대칭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 예외적인 현상은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알겠죠? 자, 암모니아. 공유 몇 개, 비공유 몇 개? 공유 3개에다가 비공유 1개죠. 그죠? 네. 요 놈의 전자쌍이 비공유 전자쌍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 그치? 그래서 얘가 무슨 구조를 이룬다고? 107도 삼각불 구조입니다. 각이 줄었지, 아까보다. 왜? 여기 있는 자리 차지하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의 반발이 공유 전자쌍의 반발보다 더 세. 그래서 각이 많다고? 살짝 줄어요. 여기 있죠?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커서 공유 전자쌍을 더 세게 밀어내기 때문에 각이 이렇게 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자, 물 분자. 공유 2개, 비공유 2개입니다. 공유 2개, 비공유 2개거든요. 그래서 비공유가 하나 더 생겼네. 여기 이렇게. 여기도 자리 잡네. 그럼 이게 비공유 사이의 반발력. 그 다음에 이게 뭐? 공유, 비공유 사이의 반발력. 그 다음에 이거 뭐? 공유 사이의 반발력이야. 공유 사이의 반발력이 전자쌍 반발력이 뭐다고? 제일 약해요. 제일 약하기 때문에 뭐한다고? 각이 더 줄어요. 그래서 몇 도가 됐어? 104.5도가 됩니다. 이런 구조를 무슨 구조라 불러? 구분형 구조라 불러. 무슨 구조야? 평면 구조야. 삼각불은 입체 구조입니다. 선생님, 평면 구조하고 입체 구조 차이가 뭔데요? 자, 해볼게요. 평면 구조라고 하는 건 분자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들이 동일한 평면에 있는 겁니다. 분자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가 동일 평면상에 존재하는 것. 상에 존재하는 것을 평면 구조라고 하고 그거의 반대가 무슨 구조야? 입체 구조야. 입체 구조는 분자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들이 동일 평면상에 존재해 못해? 존재하지 못하죠. 못하는 걸 입체 구조라고 한다고. 이해돼요? 알겠습니까? 이 대표적인 입체 구조가 딱 2가지야. 뭐? 사면체 구조. 정사면체. 그 다음에 삼각불. 고등학교에서는 요거 2개밖에 안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 삼각 쌍뿔 구조하고 정팔면체 구조 나와 있는데 이런 게 있는데 안 나옵니다. 이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안 나오는데 굳이 쓰자면 PCl5가 있어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PCl5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인을 중심으로. 인은 원자번호 몇 번이야? 15번이지. K 껍질에 몇 개? 2개. L 껍질에 몇 개? 8개. M 껍질에 몇 개? 이렇게 5개가 들어가거든요. 1S에, 전자 배치 모르지? 알지? 1학년 됐어.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 3P에 몇 개가 돼? 3개가 되지. 그죠? 네. 요렇게 되거든요. 요렇게 돼가지고, 이게 5개의 전자가 공유 전자를 하게 돼요. 여기 있는 3S하고 3P의 전자가 이게 LKLM 껍질에 있거든요. 요 놈들이 혼성 궤도라는 걸 형성해요. 몰라도 돼요. 혼성 궤도라는 걸 형성해서 S2P3라는 혼성 궤도를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오비탈을 만들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짜리로. 그래서 각각의 결합할 때는 각각의 전자들이 이 5개의 전자가 각각의 방에 들어가요. 방에 들어가서 Cl하고 결합을 해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되고 나중에 대학 가서 화학 하시면 그때 같이 배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합을 하는데 여기가 CL이 이렇게 결합을 하나 나오고 평면상에 동일 평면 CL이 이렇게 있거든요. 동일 평면 좀 약간 삐뚤까? 여기 CL이 있고 여기 약간 여기 CL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CL이 있습니다. 동일 평면상에 평면삼각형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요. 이렇게 하나 만들고 그 위에 이렇게 또 CL이 하나 생겨요. 그 밑에 이렇게 CL이 하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요것만 보면 삼각뿔이죠. 그죠? 또 이렇게 보면 또 뭡니까? 위에 삼각뿔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우리가 삼각쌍뿔 구조라고 불러요. 이런 걸 우리가 삼각쌍뿔 구조라고 하는데 모르셔도 돼요. 뭐 저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이게 또 깊이 들어가면 복잡해져요. 복잡해져가지고 요 사이의 거리는 똑같거든요. 근데 요 사이의 거리가 더 멀어요. CL 사이 거리가 멀어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SF6 옥타헤드랄 구조라고 해가지고 정팔면체 구조라고 불러요. 면체 구조라고 하거든요. 자, 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 플로린이 여기 이렇게 하나 와요. 여기 플로린이 이렇게 하나 오거든요. 플로린이 이렇게 평면에 하나 오고 플로린이 이렇게 평면에 하나 와요. 그럼 4개의 평면에 이렇게 하나씩 있어요.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하나 와요. 플로린이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아래에도 플로린이 뭡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게 4개의 하나 면이지. 근데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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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봐도 뭐야? 하나의 면이 나와 안 나와? 이렇게도 면이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죠? 그 다음에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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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도 하나의 면이 나와요. 면이 나오는데 어쨌든 입체 구조를 그리자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려져가지고 얘는 거리가 다 또 동일해요. 얘네들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돼요. 돼가지고 위에 면이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4개 있지. 둘러가지고 여기 플로린을 중심으로 밑에 있는 거 사각형에 플로린 1개, 플로린 2개, 플로린 1개, 플로린 2개 있으면 가운데를 그릴까?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면이 하나씩 존재하잖아. 여기 면이 하나 있고 여기 면이 있고 여기 면이 있네. 위에 있는 플로린을 중심으로 몇 개의 면이 있어? 4개의 면이 있지. 밑에 있는 중심으로 또 몇 개의 면이 있어? 4개의 면이 존재해요. 그래서 정팔면체 구조가 그려져요. 이걸 우리가 옥타헤드랄 구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외적인 이런 게 있는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해돼요? 혹시 학교 선생님이 시험에 낸다 그러면 교육과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선생님 거기 교육과정이 없다던데요. 이야기해요. 아시겠습니까?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없습니다. 하이탑에 나오던데요. 이렇게 하면 옆에 친구가 선생님 하이탑에 나오던데요. 하이탑에 있는 거 다 교육과정에 있는 거 아닙니다. 되셨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수와 감각 결합각 이렇게 나옵니다. 비공유 전자쌍은 공유 전자쌍보다 중심 원자의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사이의 반발력은 공유 사이의 반발력보다 많다고 더 커요. 전자쌍 반발력이. 그래서 만다고 공유만 있으면
비공유가 여기 있으면 각도가 몇 도가 된다고? 109.5도가 돼요. 근데 비공유가 한 개 들어가네? 그럼 뭐가 돼? 107도가. 비공유가 두 개 있네? 그럼 몇 대고 돼? 104.5도가 이렇게 된다고. 그죠? 지난 시간에 요거 했었죠? 요거. 전자성 반발의 크기가 이렇게 된다고. 그죠? 맞죠? 네. 이렇게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구조를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누구야? 중심원자야. 중심원자에 뭘 봐야 돼? 공유하고 비공유 개수를 보는 거야. 이걸 잡는 게 중요한 거야. 중심원자가. 주변에 있는 원자는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아세트산 분자 구조 할 때 시험 문제 낼 때는 니네 딱 틀리게 줘오라고 이렇게 줘요. 평면 구조인 것처럼 이렇게 그려준다고. 이렇게 준다고. 평면 구조인 것처럼. 그래서 요 각도 물어본다고. 알파 각도. 요 각도 물어보고 베타 각도 물어보고 요 각도가 뭐 감마 각도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알파 베타 베타 해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중심원자가 이 각을 잴 거네. 중심원자가 탄소네. 그래 놓고 뭘 찾아? 이 탄소에 있는 공유 개수하고 비공유 개수를 찾는 거야. 여기 공유 1개, 2개, 3개, 4개. 아, 공유 4개네. 당연히 비공유 없겠네. 공유 4개의 비공유 빵개. 무슨 구조? 정사면체 구조. 몇 도? 109.5도. 아, 109.5도. 그 다음에 나 요각을 잴 거야. 요각을. 중심원자가 누구네? 탄소네. 하면 봐. 이거 공유 1개. 이것도 공유 1개. 이거 이중결합인데요. 이중결합도 구조를 따질 때는 뭘로 본다고? 공유 1개로 보는 거야. 그죠? 그럼 얘 따라지니까 공유가 일단 눈에 보이는 게 3개 있어. 비공유 보여 안 보여? 탄소니까 없는 거지. 공유만 3개 있네. 무슨 구조? 정삼각, 평면삼각형 구조. 약 몇 도? 120도. 약 안 쓰면 틀려. 조심해야 돼. 이런 거는 약 안 써도 돼. 왜? 전부 다 대칭이 되기 때문에. 근데 얘는 완전 대칭이 아니지. 여기 이중결합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요각을 잴 거야. 감마가. 중심원자가 누구야? 산소지. 산소 보니까 공유는 눈에 보인다고. 이렇게. 얘들아. 공유는 눈에 보여서 신경 안 써도 돼. 공유 1개, 공유 2개네. 아, 공유가 몇 개네? 2개네. 그죠? 비공유를 찾아야 돼. 여기에 비공유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걸 잘 봐야 된다고. 아, 비공유가 몇 개 있네? 2개가 있네. 그럼 공유 2개, 비공유 2개니까 몇 도가 나오는 거야? 104.5도 해서 구분형 구조가 나와야 된다고. 이해되세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네. 그렇게 나오는 거라고. 그죠? 자, 그래서 중심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봐봐. 크게 나누면 중심원자의 비공유가 있는지 비공유가 있는지 그거부터 보잖아. 이걸 잘 봐야 된다고. 너희가 분자 구조 예측할 때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야. 급해서 틀려요. 그죠? 그죠? 질소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 놓으면 얘는 알지. 맨날 하니까. 아, 이게 비공유 있다 생각하지. 얘가 분자 안에 구조에 끼어버리면 이제 애들이 헷갈린다고. 단백질 구조에서 탄소를 중심으로 여기 알킬리가 있고 여기가 COOH가 있어. 여기 아미노기가 이렇게 있어. 여기가 수소가 이렇게 있으면 요 각하고 요 각을 딱 재라고 이렇게 하거든. 그럼 아, 질소네. 이렇게 해가지고 요 각을 뭐다? 공유 1개, 2개, 3개네. 아, 공유 3개네. 120도이라면 이제 작살 나는 거라고. 큰일 나요. 107도예요. 비공유가 자리 차지하고 있다고 여기에. 비공유가 있는 놈들을 15족 질소, 16족 산소, 플로린은 볼 것도 없지 이제. 얘는 안 봐도 돼. 왜? 어차피 결합 한 개야 얘는. 15족, 16족 잘 봐야 된다고. 얘네들을. 눈에 넣어놔야 돼. 아시겠어요? 이해돼요? 180도가 아니라고 이거야. 그죠? 104.5도가 나온다고. 왜? 산소 원자에 비공유가 몇 개 있어? 2개 있잖아. 그죠? 실제 구조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다고.
이렇게 그려야 된다고. 실제 구조를 그리면.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공유가 없는데 비공유가 없는데 공유만 2개 있으면 맞다? 선형 구조. 3개 있으면 평면 삼각형 구조. 4개 있으면 삼형체 구조가 되겠지. 비공유가 있어. 공유 3개, 비공유 2개면 삼각불 구조. 공유 2개, 비공유 2개면 뭐라고? 구분형 구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비공유가 있는지 없는지 요거 체크하는 게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 아시겠어요? 이해돼요? 비공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무슨 원자에? 중심원자에. 중심원자에. 그래서 시험 문제가 헷갈려요. 그죠? 내가 중심원자만 계속 했는데 시험 문제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 분자네 뭐 A, B2 그 다음에 뭐 B, C3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A, B2 나오고 A, B2 그 다음에 C, B3 그랬고 뭐 D, B4 이렇게 줬어. 자, 전체 분자에 분자 내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주거든요. 분자 내 비공유 전자쌍 3개 그 다음에 6개 6개 해가지고 3개가 아니지 3개가 아니고 6개 그 다음에 9개 12개 이렇게 줘요. 분자 중심원자의 비공유가 아니고 분자 내에 있는 비공유라는 얘기야. 분자 내 느낌이 쎄하지 않니? 얘가 2개 붙었는데 6개래. 3개 붙었는데 9개고 4개 붙었는데 12개래. 그럼 B 한 개당 비공유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3개 있다는 얘기지. 그죠? 그럼 얘는 이럴 가능성이 높지. A가 있는데 B가 이렇게 해가지고 B에 비공유가 있는가. 이런 구조가 되는 거지. 그치? 중심원자에 있는 게 아니고 분자 자체에 있는 비공유를 같이 줄 수도 있어요. 왜? 헷갈리라고. 그러면 이건 몇 도가 나와? 중심원자에는 비공유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이거 몇 도가 나와? 180도가 나와요. 이때는. 알겠습니까? 주변 원자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되십니까? 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보시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여기에 있는 5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자, 핵심 체크 봅시다. 분자에서 중심 원자를 둘러싸고 있는 전자쌍 사이에서 같은 전하를 띠고 있으므로 반발력을 작용하여 가능한 멀리 있으려고 한다는 이론이 뭐라고? 전자쌍 반발 이론이죠. 그죠? 반발력의 크기 비공유 전자쌍 사이에. 그죠? 그 다음에 비공유 공유 사이에. 제일 작은 게 공유 사이의 반발력이죠. 중요해요. 그죠? 네. 이거 5개가 기본이 되는 구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네. BF2. 자, 중심 원자에 비공유가 있어 없어? 비공유 전자쌍이 0이라는 거, 이건 중심 원자입니다. 선생님, 플로린 비공유 있는데요. 그죠? 있죠? 3개나 있죠? 중심 원자의, 글자가.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 얘도 뭐야? 중심 원자의 공유 전자쌍 개수죠. 얘도 비공유가 이렇게 3개나 있잖아. 염소도 17쪽이니까. 그죠? 결합각은 이거 몇 도? 180도. 선형 구조고. 120도. 평면 삼각형 구조고. 얘가 109.5도. 정사면체 구조. 107도 삼각불 구조. 104.5도 구분형 구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되십니까? 아시겠습니까? 풀어보십시오. 여보세요? 안 와? 빨리 와. 화학도 이거 기출 픽업 사세요. 사셔가지고 다음 주에 풀이할 겁니다. 숙제 다음 주에. 여기 화학 식량과 물 다 풀어오세요. 다음 시간까지. 아시겠죠? 화학 식량과 물 다 풀어오세요. 하셔가지고. 화학과 우리 생각 아직 진도 안 나갔으니까. 너희 시험 보면 아마 여기까지 나갈 겁니다. 판가름은 여기서 나. 요거 두 개에서. 2단원 쉬워요. 2단원 틀리면 안 돼요. 2단원은. 분명히 1단원에서 판가름이 나요. 다음 시간에 이 시간 올 때 이 책 들고 오세요. 완자 기출 픽업도. 아시겠습니까? 풀어가지고 책에 풀어가지고 들고 와. 답만 띡띡 써가지고 오면 안 돼. 자, 합시다. 자, 전자쌍 반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별장에 쓰겠습니다. 분자에서 중심 원자를 둘러싸고 있는 전자쌍들이 가능한 가깝게 멀리. 전자쌍 반발 이론에 따르면 중심 원자 주위에 있는 전자쌍 수에 따라서 전자의 배치가 달라진다. 그지? 중심 원자에 공유 전자쌍이 4개 있는 경우에 전자쌍이 정사각형의 꼭지점 정사각형이고 뭐라고? 정사면체지. 그죠?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과 공유 사이의 반발력은 같다. 다릅니다. 그죠? 자, 플로린과 산소입니다. OF2입니다. 그죠? 아, 중심 원자에 비공유가 2개 있네. 자, 그래서 반발력 A가 많다고 비공유, 빈공유 사이의 반발력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B고 그 다음에 뭐가? C가 제일 작죠. 공유 사이의 반발력이기 때문에. 그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자, 몇 가지 분자의 분자식을 나타내겠습니다. H2, 같은 원자로 되어 있네. 같은 원자로 되어 있는 이원자 분자는 무조건 무슨 구조? 선형구조. 무조건 선형구조. 2개로 돼 있으면 무조건 선형. 같은 원자로 돼 있던 다른 원자로 돼 있던 무조건 선형구조. 그죠? 선형구조인 분자를 있는 대로 고르시오. 기역, 니은, 디귿. 그죠? 자, 그 다음에 암모니아 이렇게 수소, 메테인 이렇게 되네. H. 평면 구조로 쓰려도 아, 이게 107도고 이게 109.5도고 정사면체 구조인 걸 알아야 돼. 탄소는 이렇게 되겠네. 다중결합이 뭐야? 다중결합이 뭐야?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지. 그죠? 니은하고 비읍이 되겠네. 입체구조인 분자. 그치. 리을하고 미음이 되겠죠. 정삼연체하고 삼각불구조. 오케이? 되셨어요? 아, 비읍도 되네. 죄송합니다. 맞네요. 비읍도 되죠. 얘가 선형구조니까. 오케이? 갑니다. 다음. 자, 루이스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H2O. 아, 비공유 있네. 그죠? 아, 그래서 요각이 몇 도네? 요각은 104.5도네. 구분형 구조네. 요거는 약 120도네. 평면 삼각형 구조. 얘는 비대칭 직선이니까 180도가 나옵니다. 그죠? 자, 가에서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수는 모두 2개씩이다. 맞네. 나와 다의 분자 구조는 같습니까? 안 같습니다. 그죠? 그죠? 다의 결합각은 120도보다 작다? 큽니다. 그죠? 180도죠. 됩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주면 이렇게 준다고. 더블 수소, 질소, 산소 이렇게 안 줘요. 그건 나 때,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땐 그렇게 줬고 요즘에는 뭐 한다고? 이렇게 줘요. 이렇게. 그죠? 이주기 원소. 아, 이주기 원소래. 그럼 얘 누구야? 탄소지. 이주기 원소에서 원자과 전자가 4개인 건 탄소밖에 없잖아. 탄소로 바꿔놓고 시작해요. 그게 편하니까. 얘는 누구야? 질소, 산소, 플로리네. 오, 바꿔놓고 해요. 그게 편해요. 문제 풀기도 편하고.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게 푸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케이? 그죠? 자, 옥텟 규칙을 다 만족한답니다. 옥텟 규칙. X2. X2니까 N2네. 질소하고 질소 간의 삼중결합. O2. 이중결합. Z2. 단일결합. 그죠? 공유전자쌍 3쌍, 2쌍, 1쌍 이렇게 되겠네. 돼요? 그죠? W2, C2는 없죠? 탄소 간에 사중결합 없다 했어 내가. 그지? 옥텟은 만족하지만 탄소 간에 옥텟은 만족해요. 이렇게 하면 이론상은 돼요. 근데 실제 이런 구조가 없다고. 왜? 좁은 공간에 전자 8개가 모일 수가 없다고. 반발력이 너무 세가지고. 다 밀어낸다고. 최대한 몇 개까지 가능한다고? 3개까지밖에 안 돼요. 삼중결합 이상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다음 넘겨. 풀어보시고. 자, 표는 이주기 원소. 아, 이주기 원소래. WZ를 구성하는 분자 가다에 대한 자유라. 루이스 구조가. 공유 전자쌍분의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시험 나오니까 이제 어려운 거지. 생각을 해야 돼. 아, 비공유 전자쌍 수가 일단 눈에 보이는 거 공유 몇 개야? 2개 있지. 아, 보이네. 공유 2개가. 구조식을 줘서 그나마 다행이네. 이중결합인지 단일결합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기 이중결합은 다시 또 이중결합으로 그랬네. 아, 그럼 이건 단일결합이 확실한 거네. 그럼 공유가 2개 있는 거니까 비공유가 몇 개 있는 거야? 8개가 있어야 되지. 맞지? 그죠? 모든 원자들이 뭐 한다고? 옥텟을 만족한대. 그럼 원자과 전자가 몇 개 돼야 돼? 8개가 되겠네. 아, 그러면 W는 비공유가 2개, Z는 비공유가 하나, 둘, 셋, 넷, 3개씩 있어야겠네. 그러면 8개가 딱 만족되네. 옥텟도 만족하고. 이해돼요? 아, Z가 3개인 거 알았어. 오케이. 감 잡았어,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공유분의 비공유가. 공유는 눈에 보이네. 3개. 비공유가 이렇게 돼야 된대. 그럼 여기 X에 비공유가 있네. 그럼 이건 누구야? 이주기원소가. 얘는 산소지. 얘는 플로린이 되겠네. 그죠? X는 누구야? 질소지, 얘는. 얘는 질소가 되는 거죠. X는 질소가. X는 질소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얘가 봐봐. 자, 그러면 W가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두 개 있을 거야. W한테 비공유고 Z는 이렇게 있을 거야. Y 보자고. 공유 한 개, 공유 한 개. 이게 공유가 두 개 있네. 이렇게. 그죠? 그럼 Y는 이 자체로 뭐한 거야? 옥텟을 만족하네? 아, Y 누구야? 탄소지. 그래서 요 각도가 약 120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Y는 비공유 값어. 일단 공유 보이는 건 누구에 4개. 비공유 3개, 3개, 2개 하니까 8개가 되겠네. 그래서 기억은 2가 이렇게 나오겠네. 이해돼요? W, X, Y, Z로 주니까 어려운 거야. 알겠습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이런 게 내가 이렇게 잘 안 풀린다. 그러면 처음에 아, Y가 탄소네. W는 보니까 산소네. Z는 플로린에. 이렇게 놓고 풀어요. 왜? 이주기 원소라고 줬잖아. 안 풀리면 누가 어떤 원소라고 풀라고 이렇게 안 풀리면 눈에 팍팍 안 들어오면 이해돼요? 얘들도 눈에 안 들어오면 아 X가 질소네. 그럼 질소에 이가 플로린이 들어있는 거네. 이렇게 있는 거니까 여기 있고 한 놈당 비공유가 3개씩 있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푸시면 된다고. 돼요? 오케이? 되셨죠? 분자 구조 예측해 보시면 됩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다 풀어오세요. 실력업까지. 아, 지난주에 혹시 푸신 거 중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지난주에 혹시 지지난주에 앞에서 문제 푸신 거 중에서 질문. 내가 질문 안 받고 왔네. 질문 있으십니까? 없어요? 네. 다음 102페이지 펴. 오늘 다 나갈 거야. 분자의 극성. 오늘 여기 분자의 극성 다 나가고 다음 시간에 맨 앞에 우리 안 했지? 맨 앞에 뭐 화학의 세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거 나오는 거. 화학과 우리 생활에 나오는 거 있지, 그지? 요거 다음 시간에 한 30분 하고 끝날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문제풀이 할 겁니다. 이거 했다고? 이거 언제 했어, 우리? 아, 했어? 아, 일단은 끝나고 했어? 오케이. 오늘 다 끝내면 되겠네. 자, 페이지 102페이지 분자의 극성입니다. 자, 내가 분자의 극성하고 뭐하고 헷갈렸어? 결합의 극성하고 분자의 극성하고 헷갈린다 했지? 헷갈릴 거 전혀 없는데 말 때문에 헷갈려요. 결합의 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자의 극성이 있어요. 차이를 잘 보십시오. 결합의 극성에 두 가지가 있었어. 뭐 있었더라? 무극성 공유결합. 기억나십니까? 공유결합. 또 뭐 있었어? 극성 공유결합. 무극성 공유결합과 극성 공유결합이 이렇게 있었지. 기억나요? 그 다음에 분자의 극성에는 오늘 할 겁니다. 극성 분자하고 무극성 분자하고 얘는 오늘 할 거니까 무극성 분자하고 두 번째 극성 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무극성 공유결합이란 게 뭐더라? 쌍극자 모멘트가 합이 얼마인가? 0인 분자지. 그치? A라는 원자하고 B라는 원자가 공유결합을 형성했어. 그 전기 음성도가 큰 놈에서 전기 음성도가 작은 놈을 뺐는데 그 값이 얼마야? 0이야. 그죠? 쌍극자 쌍극자란다. 전기 음성도 차이가 얼마라고? 전기 음성도 차이가 0인 분자들 결합을 무극성 공유결합 같은 원자로 돼 있으면 된다 했지. 그지? H2, O2,
N2, 뭐 F2 이렇게 있는 것들. 같은 원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줘가지고 무극성 공유결합이 존재한다. 맞아 틀려? 분자 내에 무극성 공유결합이 존재한다. 맞아 틀려? 분자 내에 무극성 공유결합이 존재한다. 맞아 틀려? 어디야? 있어 없어? 여기 있잖아. 탄소 탄소 간의 결합. 이게 무극성 공유결합이잖아. 그죠? 나머지는 다 전부 다 뭐야? 탄소하고 수소 간의 결합이잖아. 극성 공유결합이네. 그죠? 이렇게 하면 무극성 공유결합이 존재한다. 맞는 말입니다. 오케이? 이해돼요? 그죠? 그 다음에 극성 공유결합이란 건 뭐라고? 쌍극자 전기 음성도 차이가 뭐라고? 0이 아닌 거. 전기 음성도 차이 값이 0이 아닌 결합을 뭐라 불러?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둘이 헷갈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무극성 분자하고 극성 분자 있는데 무극성 분자가 되려면 어떤 분자가 되냐면 분자의 구조와 관련 있어. 대칭 구조가 되면 돼요. 대칭 구조가 되면 무극성 분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극성 분자가 되려면 그럼 당연히 무슨 구조가 되면 돼? 비대칭 구조가 되면 돼요. 선생님, 대칭 구조에 몇 가지가 있나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비대칭 구조에 몇 가지가 있나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보다 많아요. 근데 대칭 구조인지 아닌지만 보면 돼요. 첫 번째, 직선형 구조입니다. 우리 책에 직선이 안 나오지? 선형 구조라고 봅시다. 직자 이렇게 해가지고. 선형 구조. 대표적으로 뭐 있어? BeF2. B하고 B하고 F하고 F하고 이렇게. 선형 구조죠. 그죠? CO2, O와 O 사이에 이렇게 대칭 구조가 됩니다. 맞습니까? CO2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전기 염송도가 더 커요. 산소가 내 쪽으로 당길래 이만큼 당겨요. 옆에 있는 놈도 이만큼 당겨요. 당기는 힘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요. 그럼 합력이 얼마 나와? 0이 나와요.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에요. 그거를 그런 말로 나와요. 무극성 분자는 다른 말로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인 분자들이야. 극이 쏠리긴 쏠리는데 그 쏠리는 합들을 다 방향을 합하니까 얼마라고? 0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구조가 있어? 평면 삼각형 구조가 있어요. 형 구조가 있는데 뭐 BF3, BCl3 붕소가 있으면 여기가 CL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CL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CL이 있는 거죠. BCl3, BF3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사면체 구조입니다. 정사면체 CH4 다 아시니까 CCl4, SiF4 14족 원소가 결합한 놈들. 이게 대칭 구조가 나옵니다. 비대칭 구조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뭐 있어? 삼각불 구조. 그죠? 가장 대표적인 게 NH3 암모니아죠. NF3 그죠? PCl3 이런 것들. 두 번째 구분형 구조입니다. 구분형 구조 H2O 16족들 OF2 뭐 H2S 황화수소 같은 것들. 네 번째, 세 번째 비대칭 직선이 있습니다.
비대칭 직선 HCN 같은 것. 비대칭이죠. 카톡에 올려드릴게요. 그렇지. 참고하시고 카톡에 올려놨으니까 되셨습니까? 네,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죠? 네. 근데 선생님 이거 정이 아니면 무조건 비대칭 구조예요. CH 맞겠죠? CH4에서 이렇게 되면 이건 정사면체 구조가 돼요. 근데 여기에 CL이 하나 치환됐어. 이건 정사면체가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극성이라고. 대칭이 안 되면. 그죠? BF3 이건 대칭이 돼요. 그죠? 근데 F 한 개 대신에 이렇게 F가 왔는데 한 개 CL이 됐어. 이거 대칭돼, 안 돼?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뭐라? 평면 삼각형 구조는 평면 삼각형 구조지만 정삼각형이 안 나온다고. 그 대칭이 안 된다고. 이해됩니까? 중심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3개가면 3개, 4개면 4개가 맞는다고? 다 같아야 정이 된다고. 그래야 무극성이 된다고요. 하나라도 이렇게 달라버리면 한다고? 극성이 돼버려요. 아시겠습니까? 이해됩니까? 네. 그렇게 된다고. 오케이? 그죠? 자, 봅시다. 무극성 분자입니다. 분자의 극성. 무극성 분자하고 극성 분자가 있습니다. 쌍극자 모멘트가 0인 분자.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닌 분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 문제에 쌍극자 모멘트, 극성 분자입니까? 무극성 분자입니까?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보다 자, 이 분자는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입니까? 0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더 많이 물어봐요. 아시겠습니까? 이 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이원자 분자인 경우에 결합의 극성에 따라서 분자의 구조가 달라지는데 같은 원자로 돼 있으며 무극성 분자입니다. 무조건. 무극성 공유 결합을 하면 무조건 무극성 분자. 당연히 같은 원자끼리 결합했으니까 대칭이 되지. 극성 분자는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죠. 서로 다른 원자끼리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얘들은 극성이고 얘는 무극성이겠네. 이건 쉽지? 그죠? 별거 없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다원자 분자인 경우에 결합의 극성이 뿐만 아니라 분자의 구조에 따라서 분자의 극성이 결정됩니다. 그죠? 결합의 극성뿐만 아니라 뭐라? 분자의 구조에 따라서 분자의 극성이 결정됩니다. 그죠? 그래서 무극성 분자가 되려면 결합의 극성 공유 결합이지만 분자의 구조에 의해서 쌍극자 모멘트가 상쇄되어서 쌍극자 모멘트가 뭐라고? 0이 됩니다. 무슨 구조가 돼야 된다고? 대칭 구조가 돼. 여기 있지? 조그만하게 분자의 구조가 대칭을 이룬다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그지? 잘 안 보이면 그냥 써놔. 대칭 구조를 이루어야 돼. 그 대칭 구조에 뭐가 있는데요? 3가지가 있어요. 선형 구조, 평면 삼각형 구조, 정사면체. 3가지가 있다고. 그죠? 얘들아, 요 자리에 황이 왔어. 돼, 안 돼, 대칭이? 안 돼요, 그죠? 그죠? 안 됩니다. 여기에 플로린이 왔어. 대칭돼? 안 됩니다. 그죠? 좌우가 똑같아야 돼, 상하좌우가. 자, 그래서 선형 구조, 그 다음에 평면 삼각형 구조, 정사면체 구조가 뭐라고? 무극성 무극성 분자가 되는 겁니다. 쌍극자 모멘트가 0입니다. 쌍극자 모멘트가 0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무극성 분자라는 뜻이지.
선생님, 결합의 극성에서 이게 극성 공유결합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염소하고 붕소 사이에 베릴륨 사이에 있는 이 결합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0이 나 안 나? 안 나지. 요 결합이 뭐라고?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요게. 탄소하고 산소 사이에 있는 요 결합이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붕소하고 염소 사이에 있는 요 결합이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그죠? 탄소하고 수소 사이에 있는 요 결합이 극성 공유결합이죠. 극성 공유결합이지만 무슨 거야? 분자가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가 된다고. 이해돼요? 아시겠습니까? 그죠? 마지막에 정리 한번 싹 할게요. 오케이? 되셨죠? 다음 넘겨. 자, 극성 분자입니다. 자, 극성 분자. 극성 분자. 분자의 구조가 뭐라고? 비대칭입니다.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죠? 중요한 말 나옵니다. 비대칭. 선생님, 비대칭 구조가 뭐 있는데요? 구분형. 삼각불. 그죠? 여기는 비대칭이라고 하나 써놓읍시다. 비대칭 선형 구조. 되십니까?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죠? 얘도 보면 이산화탄소도 이렇게 돼 있으면 대칭이 되잖아. 그럼 무극성이 되거든요. 서로 다른 놈이니까 안 된다고. 그죠? 네. 자, 그래서 그죠? 구분형하고 삼각불, 비대칭 선형 같은 경우에는 뭐 한다고? 무조건 극성. 얘네들은 공유가 있든 비공유가 있든 관계없어요. 무조건 뭐라고? 네. 무조건 극성 분자입니다. 그죠? 요 사이의 결합이 무슨 결합이라고?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이면서 극성 분자라고.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래. 이게 무슨 말이야? 극성 분자란 뜻이지. 요 말 자체가. 극성 분자다 이런 말입니다. 요 말로 더 많이 나와요.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다.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이 말로. 알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봐봐. OF2 같은 경우에는 산소 원자가 같은 경우를 보면 산소 분자, 물 분자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물 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수소가 있고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 그죠? 전기 음성도가 누가 커? 산소가 더 커. 이렇게 잡아당기잖아. 전기 음성도가 더 커. 이렇게 잡아당기거든. 압력 방향 어느 방향이야? 이 방향이야. 이쪽이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띠는 거야. 그럼 얘들은 뭐가 돼? 전자를 저쪽으로 많이 뺏겼으니까 부분적인 플러스를 띠는 겁니다. 그럼 분자 내에 부분적인 마이너스, 부분적인 플러스를 떼 안 떼요? 띠네? 그래서 극성이라고. 그죠? 선생님, 이산화탄소는요? 그죠? 전기 음성도가 얘가 커. 이렇게 잡아당겨. 이렇게 잡아당기는데 뭐라고? 서로 뭐가 된다고? 상쇄된다고. 0이 돼버려요. 대칭이 돼가지고. 이해됩니까? 그죠? 네.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대칭 구조가 되면 무극성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자, 폼알데하이드.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폼알데하이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 음성도가 누가 크냐면 산소가 더 커요. 이렇게 잡아당겨요. 그죠? 수소하고 탄소를 비교하면 수소가 더 크거든요. 탄소가 더 크거든요. 이렇게 잡아당기고 얘를 이렇게 잡아당기네. 어쨌든 합력이 뭐야? 같은 방향이네. 그죠? 그럼 얘는 부분적인 플러스를 띌 거고 플러스를 띄고 이쪽에 부분적인 뭘 띄겠어? 마이너스를 띄겠네. 살짝 돼요. 하게. 그래서 극성이긴 해요. 근데 극성이긴 한데 극이 굉장히 뭐야? 약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극성 분자이긴 합니다. 그죠? 쌍극자 모멘트가 뭐라고? 0이 아닙니다. 오케이? 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됐죠? 그래서 무조건 중심 원자에 일단은 중심 원자에 비공유가 있으면 무조건 뭐라고? 비공유가 1개 있든 비공유가 2개 있든 비공유가 있으면 무조건 뭐야? 무극성, 극성이야.
알겠습니까? 15족이든 16, 중심원자가 15족이거나 16족이면 무조건 뭐라고? 극성이야. 되니? 넘어갑시다. 자, 분자의 극성과 물질의 성질. 자, 분자의 극성. 분자의 극성과 정의소. 자, 대전체 영향. 액체 상태의 극성 물질에 대전체를 가까이 가자면 액체 줄기가 대전체 쪽으로 만다고 끌려갑니다. 극성 물질의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액체 줄기가 대전체 쪽으로 끌려갑니다. 자, 물 분자가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로 대전된 놈을 내가 다가갔어. 마이너스를 대전된 놈을 가면 물 분자는 보시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산소 쪽이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띠고 수소 쪽이 부분적인 플러스를 띠거든. 그래서 어느 쪽이 바라봐? 요 마이너스를 산소 쪽이 바라봐. 요 산소 쪽, 수소 쪽이 바라보거든. 수소 쪽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끌려가요. 반대로 그러면 선생님 플러스를 끌려가면 밀려나요? 아니에요. 플러스를 가져가면 산소가 마이너스를 띠기 때문에 산소 쪽이 이쪽을 바라봐요. 이쪽을 바라보면서 끌려가요. 그래서 플러스로 대전된 놈을 가져가든 마이너스로 대전된 놈을 다가가든 뭐 한다고? 둘 다 끌려와 안 끌려와? 끌려와요. 알겠습니까? 어떤 새끼가 선생님 집에서 책받침까지 막 문질러가지고 해봤더니요 안 끌려오던데요. 어떻게 했는데? 수돗물 털어놓고요 콸콸콸콸 털어놓고요 해봤더니 안 끌려. 당연히 안 끌려오지 이 새끼야. 수압이 세니까 그냥. 그죠? 물 쩔쩔쩔쩔쩔 흘게 해가지고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약해서. 오케이? 아, 그래서 전기를 띤 물체들은 극을 띤 물체들을 만다고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만다고 극성 분자들은 끌려와 안 끌려와? 끌려와요. 근데 무극성 분자들은 끌려와 안 끌려와? 안 끌려와요. 뭐 예를 들면 헥센 아이고 14 C6H 14개짜리 헥센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화2에 있었나? 화원에 있었나? 기억이 안 나요. 화원에 있겠다.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네. 자, 물 분자를 가져가면, 물 분자를 가져가면 만다고? 요렇게 끌려와, 안 끌려와? 끌려오죠. 그죠? 플러스를 가져가니까 마이너스인 산소 쪽에 바라보면서, 마이너스 가니까 플러스인 수소 쪽에 바라보면서 이렇게 물줄기가 이렇게 휩니다. 그래서 뷰렉같이 이런데 작은데 하잖아. 그죠? 그런데, 어디 갔어? 헥세인, 어디 갔냐? 여기 없네. 아, 이거 화투에 있나 보다. 어디 본 적이 있는데, 최근에.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잠깐만요. 어디서 봤더라? 내가 찾아가지고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합시다. 못 찾겠다. 기억이 안 난다. 어디서 봤는지. 자, 그래서 극성 물 분자들은 극성을 띠기 때문에 대전체 쪽으로 이렇게 끌려와 안 끌려와? 끌려옵니다. 그죠? 자, 예를 들면 C6에 H 14개짜리가 있습니다. 헥센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무극성 분자거든요. 탄소 원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있어. 한, 둘, 셋, 다섯 개, 여섯 개 있거든요. 나머지 전부 다 뭘로 결합돼 있어? 수소가 결합돼 있어. 딱 대칭으로 보이지? 그죠? 전부 다 정사면체 구조인 대칭 분자가 되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끌려오면 대전체 이렇게 놓고 쭉 가면 대전체 가면 끌려와 안 끌려와? 안 끌려와요. 무극성 분자라서. 아시겠습니까? 얘네들은 끌려오지 않는 겁니다. 오케이? 그죠? 자, 그 다음에 전기장에서의 배열되어 있습니다. 전기장에서 배열을 보시면 극성 분자들은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기를 띠고 있지 않을 때는 막 불규칙하게 움직여요. 움직이다가 HF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놈은 HF가 이렇게 돼 있다가 어떤 놈은 H하고 F가 이렇게 돼 있다가 어떤 놈은 F하고 뭐 H가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막 무질서하게 했었거든. 있는데
전기를 확 끌어버렸어. 그러면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띠는 플로리는 무슨 쪽을 바라봐? 플러스 쪽을 바라봐요. 부분적인 플러스를 띠고 있는 마이너스를 띠죠. 소리 죄송합니다. 띠는 놈들은 수소는 부분적인 플러스를 띠거든. 마이너스 그걸 바라봐요. 바라보면서 이 분자들이 만다고 일제히 차렷 하고 이렇게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돼요. 전기장을 걸어주면. 예전에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이걸 배향된다라고 불렀거든요. 없어졌어 이런 말. 이런 거 안 써요 요즘에는. 알겠습니까?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된다.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된다. 이런 말만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근데 무극성 분자들은 수소 분자, 뭐 예를 들면 염소 분자라고 가져갈게. CL하고 CL. 전기 떠 안 뛰어? 안 뛰지? 전기 걸어주면 일동 차렷 하면, 그죠? 군인이 와가지고, 야, 차렷! 하면 뭐 하다? 너희는 누구세요? 이렇게 하지. 그지? 미쳤나, 저게. 왜 저렇게 하지? 얘들도 그래 한 거야. 그지? 근데 옆에 있는 애들은, 군인 군복 입고 있는 애들은 차렷하면 어떻게 했어? 차렷하겠지? 별 2개 단 아저씨가 와가지고 차렷하면 누구 말겠어? 누구세요? 이렇게 하지. 그지? 그죠? 얘네들은 만다고 전기장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전기장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무질서하게 배열됩니다. 무극성 분자들은. 오케이? 되셨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극성 분자의 용해성입니다. 그죠? 야, 까마귀는 누구하고 잘 놀겠니? 까마귀하고 놀겠니? 백로하고 놀겠니? 까마귀끼리 놀아요. 백로는 백로끼리 놀고. 무극성은 어디에 잘 섞여? 무극성에 잘 섞여요. 극성은 어디에 잘 섞여? 여기 있네. 극성에 잘 섞여요. 알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물 분자하고 물 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그럼 있는데 담았어요. 물하고 헥세인을 담았어요. 물이 아래층에 있습니다. 헥세인이 위층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로 알 수 있는 거. 일단 첫 번째 알 수 있는 거. 둘이 섞였어, 안 섞였어? 안 섞였지. 왜 안 섞여요? 극이 달라서 그래. 얘는 극성이고 얘는 뭐야? 무극성이야. 그지? 그죠? 그러니까 안 섞여요. 생각이 다르면 섞여, 안 섞여? 안 섞여요.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절에 다니는 사람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술 먹다가 친구야. 술 먹다가 뭐 한다고? 괜히 종교 얘기 나오면 어떻게 돼? 싸워요. 그래서 술 먹는 데서 종교 얘기하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요. 또 누구 얘기하면 안 돼? 정치 얘기하면 안 돼요. 니 파란색이지, 새끼야. 아, 이 새끼가. 니는 빨간색이네, 새끼 하면서 하면 안다고? 싸운다고. 둘이 안 섞여요. 극성이기 때문에. 하나는 극성이고 하나는 무극성이라서. 그럼 두 번째. 물이 밑에 있네. 그죠? 헥센이 위에 있고. 누가 밀도가 커? 물이 밀도가 큰 거야. 오케이?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황산구리 용액을 넣었어. 황산구리 용액에 푸른색을 띠거든요. 얘가 녹으면. 푸른색이 어디가 푸른색이 될까? 물층일까? 헥세인층일까? 물층이겠지. 얘는 이온화해요. Cu2 플러스 이온하고 SO4. 극성보다 더 센 이온성이야. 전기를 확실하게 떼요. 그러니까 어디에 녹아? 극에 녹아? 무극에 녹아? 극성에 녹아요. 여기 녹는다고. 이렇게. 여기가 파란색이 뜬다고. 아, 물층에 녹았네. 그죠? 자, 아이오딘이 있습니다. 아이오딘 무슨 색? 보라색을 띱니다. 그죠? 보라색을 띠는 아이오딘. 아이오딘 I2니까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무극성이겠네. 어디 녹아? 헥세인층에 녹아요. 여기가 보라색으로 변한다고. 아, 그렇네. 얘는 여기 녹고 요 놈은 어디 녹았다고? 물층에 녹는다고. 끼리끼리 녹아요. 그죠? 그지, 소연아? 윤소연아? 그지? 맞죠? 야, 니네 겨울옷 입고 나면 어떻게 해, 엄마가? 빨지? 코트 같은 거 어디에 맡겨? 세탁소에 맡기지? 그죠? 때 묻었잖아, 겨울에 입어가지고. 그죠? 때는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상상을 해봐. 때가 극성일까, 무극성일까? 때가 극성이면 물이 잘 녹을까, 안 녹을까? 대빵 잘 녹겠지. 물이 하면 녹아. 그죠? 그죠? 세제 넣을 필요 있어, 없어? 세제 넣을 필요 없어요.
그냥 넣어가지고 막 돌리면 지가 나가지고 물에서 샥 빠져가 쫙 빠지겠네. 그지? 근데 그렇게 빠져? 안 빠져요. 그죠? 그래서 드라이 클리닝 하는 거야. 때가 묵은성이기 때문에. 드라이 클리닝 하면 세탁소에서 어디에 넣고 해? 기름에 넣고 해요. 기름이라서. 때도 뭐야? 묵은성이거든. 그래서 때는 어디에? 묵은성인 기름에 잘 녹아요. 알겠습니까? 그럼 선생님 집에서 세탁할 때는 물에서 하는데요. 그치? 집에서 세탁할 때는 물에서 하니까 때가 잘 안 빠져. 그래서 뭘 넣어? 뭐 넣어 세탁소에? 세탁기에? 세제 넣잖아. 세제가 뭐야? 계면 활성제라는 거야. 세제는 분자 구조가요. 세제는 분자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겼거든요. 대개 보면. 여기가 살짝 부분적인 마이너스일 때요. 플러스일 때요. 아, 마이너스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Na 같은 게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거든요. 결합돼가지고 얘가 물에 넣으면 딱 도망가요. 전체가 무극성이야. 분자가 굉장히 큰 분자인데 여기만 살짝 전기를 떼요. 나머지는 전기를 떼 안 떼요? 안 떼요. 그래가지고 때가 이렇게 있잖아. 옷에 있으면 이게 계면 활성제가 가서 달라붙어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엄마들이 손빨래 할 때 박박박 문지르잖아. 그지? 그러면 뭐 한다고? 계면 활성제가 때를 떼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때가 떨어져 나오면 이렇게 떨어져 나오잖아. 그럼 뭐 한다고? 요놈들이 쫙 둘러싸요. 이렇게. 극성하고 무극성하고 잘 섞이게끔. 이해되십니까? 이런 걸 우리가 계면 활성제라고 이야기해요. 오케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무극성물자, 극성물자. 극성물질인 이온결합이나 극성물질이나 이온결합 물질은 극성명매에 잘 녹습니다. 자, 물에 염화나트륨, 황산, 제이구리 같은 결합물질들은 잘 녹습니다. 극성물질인 물과 에탄올도 만다고 잘 섞여. 에탄올도 극성입니다. 술입니다, 술. 그죠? 무극성 물질. 무극성 물질은 무극성 용매에 잘 녹습니다. 무극성 물질인 아이오딘. 아이오딘 무슨 색? 보라색. 보라색. 색깔 외워놓으세요. 무극성 물질인 사야마탄소에 잘 녹습니다. 사야마탄소. C18. 무극성 물질인 헥세인과 벤젠은 잘 녹습니다. 야, 니네 아빠가 오랜만에 야, 공돈 생겼다. 아빠 주식 해가지고 대박 났다 해가지고 아빠가 고기 사주러 갔어. 야, 한우 먹으러 가자. 한우 먹으러. 고기 먹으러 가면 소고기 먹으러 가면 소고기 기름장 어디에 써줘? 참기름에 넣지. 참기름은 기름이야. 기름은 무극성이야,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거기 소금 넣어가지고 이렇게 쪄가지고 먹으래. 그러면 그 소금 녹여봐. 잘 녹아, 안 녹아? 안 녹아요. 소금은 이온성이고 참기름은 무극성이거든요. 그래서 안 녹아요. 아시겠습니까? 그죠? 네. 둘이 섞여 안 섞여? 안 섞여요. 그죠? 되십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자, 분자의 끓는 점과 극성과 끓는 점, 녹는 점과 끓는 점인데, 자, 녹는 점, 끓는 점 여기다 해봐. 화학에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나오면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고등학교 때 녹는 점, 끓는 점이 나오면 너희는 녹는 점, 끓는 점을 뭐라고 생각해야 돼? 분자 간 인력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 표에서 녹는 점, 끓는 점 나왔다. 그런가 보다 하면 안 된다고. 녹는 점, 끓는 점이 뭐라고? 분자 간 인력이야. 그죠? 고체 분자 간의 인력이 크면 녹는 점이 써볼게요. 고체 분자 간 인력이 크면 뭐다고? 녹는 점이 높겠냐, 낮겠냐? 그래. 당연히 높겠지. 고체 입자들 사이에 꽉 잡아당기니까 열을 가해도 잘 깨져, 안 깨져? 안 깨져요. 그죠? 그죠? 인력이야. 액체 분자 간의 인력이 크면 무슨 점이 높아, 이제? 끓는 점이 높아요. 끓는 점이. 점이 이렇게 높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녹는 점, 끓는 점 나오면 분자 간 인력이야. 입자 사이에. 그치? 잘 봐. 극을 띠고 있지 않은 분자들이 있어. 극을 띠고 있는 분자들이 있어.
부분적인 마이너스, 부분적인 플러스, 부분적인 마이너스, 부분적인 플러스. 얘는 그거 안 띄어. 극을 띄고 있지 않은 분자들 사이하고 극을 띄고 있는 분자들 사이하고 들 중에서 누가 서로 잘 잡아당기겠니? 극을 띈 놈끼리 잘 잡아당기겠냐? 안 띈 놈들끼리 잘 잡아당기겠냐? 띄고 있는 놈들이 잘 잡아당기겠지. 따라서 액체 분자인 경우에 녹는 점, 끓는 점은 극성이 셀까? 무극성이 셀까? 극성이 세? 무극성이 세? 극성이 세요. 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녹는 점, 끓는 점은 단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에 끓는 점은 뭐다고? 극성 물질이 무극성 물질보다 뭐다고? 커요. 아시겠습니까? 세게 잡아당기니까 잘 결합이 안 끊어진다고. 단 조건이 있어요. 분자량이 뭐한 거? 비슷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선생님, 왜 분자량이 비슷하대요? 분자량이, 아이오딘이, 물 분자는요, 자, 물 분자는 끓는 점이 100도거든요. 얘 극성이야. 근데 아이오딘은 무극성이잖아. 끓는 점이 낮을 것 같지? 100도보다 더 높아요. 이거 왜 그래요? 이 새끼가 분자량이 너무 커요. 200 얼마 나와요. 이거 18인데. 아시겠습니까? 원자 번호가 50 몇 번인가? 이거 몇 번이더라? 53번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분자량이 200이 넘어요. 아이오딘의 분자량이 200이 넘어요. 그래서 분자량이 작은 18보다는 뭐 한다고? 끓는 점이 월등히 높은 거야.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비슷한 것끼리 비교해야 돼. 분자량이. 알겠니? 선생님, 이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죠? 그죠? 이다연이가 저기 어디 소림사에 가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소림사에 가서 쿵우를 10년 동안 연마하고 왔어. 내가 확 죽여버리게 해가지고 왔어. 이다연이가. 10년 동안 해가지고 쿵우 고수가 됐어. 됐어, 그제? 그래서 가가지고 차보러 딱 갔는데 뭐야? 최홍만이가 있네. 2m 30짜리 최홍만 있어. 야! 다리 돌려차기 해요. 다리 돼, 안 돼? 안 돼요. 이렇게 오지 마. 이렇게 하면 뭐야? 못 잡아요. 그죠? 잘못 차가지고 딱 해서 다리 한 딱 찼어. 넘어졌어. 넘어졌는데 뭐야? 다연이 깔고 누웠어. 다연이 죽어요. 그죠? 분자량, 체급이 비슷한 것끼리 비교해야 돼요. 맞죠? 그죠? 그래서 올림픽이나 뭐 할 때도 많은 거야. 체급 같은 것끼리 싸우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분자량이 비슷한 것끼리 비교하는 거야. 비교할 때는. 그죠? 그래서 말할 때 일반적으로 분자량이 비슷할 때란 말이 나와요. 이렇게. 극성 분자에 비해서 극성 분자는 무극성 분자에서 분자 간의 인력이 작용 크기로 녹는 점이 극성 분자는 무극성 분자에 비해서 많다고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고. 그죠? 물의 분자량은 18인데 메테인의 분자량은 16이네. 그래서 얘가 높은 거라고. 극성이라서. 그죠? 250도가 넘게 차이 나잖아. 극성이라서 그래. 물론 또 물은 수소기랍이라는 것까지도 해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됩니다. 되셨습니까? 예. 보면 그 다음에 에탄올하고 잘 봐요. 칠판 봐. 에탄올은 분자식이 C2H5OH입니다. 다이메틸 에테르는 CH3의 O, 아이씨 왜 이래. 자, 얘는 C2H5의 OH고 다이메틸 에테르 같은 건 CH3의 O의 CH3야. 분자식을 써볼게. 탄소 몇 개? 2개. 수소 몇 개? 6개. 산소 1개야. 얘도 분자식 써볼게. 탄소 2개, 수소 6개, 산소 1개지. 분자식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분자량도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요. 맞죠? 그지? 근데 얘는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 얘는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 누가 더 비대칭으로 보여? 에탄올이야, 다이메틸 에테르야? 얘가 더 비대칭으로 보이니? 얘가 더 비대칭으로 보이니? 에탄올이 더 비대칭으로 보이지?
얘는 보니까 왠지 모르게 좌우대칭처럼 보이잖아, 약간. 그죠? 얘는 약간 비대칭으로 보이잖아. 비대칭이 얘가 조금 더 심한 것 같지? 그래서 얘가 극성이 더 커요. 그래서 얘가 뭐라고? 녹는 점, 끓는 점이 더 높아요. 에탄올이. 비대칭이 더 심해서. 극성이 더 세걸랑요. 이해돼요? 그죠? 자, 그래서 에탄올과 다이메틸 에테르는 분자식은 같아도 분자의 구조가 따라서 극성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에탄올은 금속 나트륨과 서서히 반응하여 수소기체가 발생하지만 다이에틸은 반응하지 않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도 누가 높다고? 에탄올이 더 높아요. 다이메틸 에테르보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있습니다. 자, 극성 분자를 활용한 거.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파를 이용하여 음식물 속에 물 분자가 진동하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극성 분자에 물 분자가 진동하면서 열을 발생시키고 이 열로 음식물을 조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자레인지에 음식물 데우면 음식물이 따뜻해지지. 그 이유가 뭐야? 마이크로파가 있는데 이거 마이크로파를 이용하는 건데 얘는 누구를 진동시키냐면 물의 고유 진동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수분이 들어있는 물 분자가 들어가면 이 물 분자도 제자리에서 진동을 해야 안 해? 해요. 이 진폭을 만든다 점점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럼 물 분자와 물 분자가 뭐가 생겨? 마찰이 커져 안 커져? 커지겠지.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수분이 하나도 없는 걸 넣으면 뭐 한다고? 온도 올라가 안 올라가? 안 올라가요. 아무것도 안 올라가요. 수분이 없는 거 넣으면. 계란 넣으면요. 터져요. 딱 갇혀 있어가지고 압력이 커져가지고 빵 하고 터져요. 그죠? 그냥 쇠만 넣으면 안 따뜻해져요. 왜? 물이 없거든. 사기그릇 넣어봐봐. 사기그릇 넣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딱 닦아가지고 사기그릇 넣어가지고 렌즈 돌려봐. 1분 후에 만져봐봐. 안 따뜻해요. 왜? 그 안에 물 분자가 하나도 없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물 분자를 진동시키는 겁니다. 오케이? 그죠? 자, 마블링. 물과 유성물감이 서로 잘 섞이는 것을, 유성물감이 서로 섞이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마블링 기법으로 그림을 그린답니다. 그죠? 물 위에다가 그 유성물감 뿌리면 뜨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천 같은 거 이렇게 하면 만다고. 천에, 물감이 어디 붙어? 천에 붙어요. 물이 안 붙어 있고. 그죠? 드라이 클리닝. 때가 뭘로 됐다고? 무극성. 그래서 기름으로 만다고. 세탁한다고. 기름으로. 이해되십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그죠? 다음. 또 있네. 자,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 사기. 자, 뷰렛에 물줄기를 가니까 쭉 끌려오네. 고무풍선 쪽으로. 털가죽을 해도 끌려오고, 그죠? 털가죽의 문질은 고무풍선. 털가죽의 문질은 고무풍선. 고무풍선 무슨 그? 마이너스 극입니다. 털가죽은 무슨 그? 플러스 극입니다. 혹시 집에 엄마가 그거 쓰시는 분 있네? 우리 집에 먼지가 많아가지고 옛날에 그 깔끔하신 분들은 꽁털 같은 거 있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슉 하면 이렇게 달라붙어요. 붙어가지고 왜 꽁털은 정전기가 잘 생기거든요. 먼지가 잘 붙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흐르는 물에다 싹 씻으면 먼지가 흐르는 물하고 같이 내려가거든요. 전기는 물의 쥐약이야. 너희 안 배우니? 너희 피카츄 봤잖아. 피카츄가 너 못 이겨. 물 못 이겨요. 전기를 흘러가가지고. 안 그러지? 자, 그죠? 자, 봅시다. 고무풍선은 음전하로 대전됩니다. 음전하로 대전했는데, 자, 가져가니까 음전하로 대전됐죠. 하니까 끌려와, 안 끌려와? 끌려오네. 그래서 에탄올은 에탄올도 끌려옵니까? 안 끌려옵니까? 끌려오죠. 물 대신 에탄올을 심했을 때 결과 에탄올도 극성이므로 당연히 끌려올까? 안 끌려올까? 끌려오겠죠. 에이. 그죠? 네. 여기 있네. 뭐라고? 자,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헥세인이야. 여기서 봤구나. 딴 데서 본 게 아니고. 그죠? 자, 했습니다. 하나는 뭐라고? 황산구리 수용해. 얘는 이온성이야. 극성보다 전기가 더 세. 그죠? 하나는 뭘 넣었대? 아이오딘을 넣었대. 보라색이지. 황산구리 푸른색입니다. 그죠? 구리 이온 때문에. 섞었더니 황산구리를 넣으니까 밑에만 파래졌지. 아, 물에 녹았네. 아이오딘을 넣으니까 어땠어? 위에만 보라색을 띠지. 아, 헥세인층에 녹았네. 그죠? 끼리끼리 노네. 맞죠? 그죠? 친구하고 싸웠어. 친구하고 싸우는데 저 친구 그 애가 이상한 애가 걔하고 놀아. 아유, 끼리끼리 지랄들 하네. 맞지? 아니네. 아유, 끼리끼리 놀고 있어 빠졌네. 학폭 걸려요.
그래요. 집에 가서 이야기해. 알겠니? 집에 가서 네 방에 이야기해. 그래, 학부 안 걸리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극성은 극성에 잘 녹고 무극성은 어디에 잘 녹는다고? 무극성 물질에 잘 녹는다 이 말입니다. 그죠? 네. 자, 극성 물질 액체 줄기에 대인체 가까이 가면 액체 줄기에 대인체 끌려온다. 누가? 극성이. 헥세인은 아이오딘이 잘 녹겠죠. 무극성이니까. 되니? 자, 지용성 비타민 A와 수용성 비타민 C가 있답니다. 자, 바이타민 A는 대부분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무극성 용매인 기름에 잘 녹는 반면에 C는 산소와 수소가 이루어진 OH가 많아서 극성 용매는 그렇답니다. 뭐 그렇구나. 그죠? 네. 그럼 기름하고 먹어야 돼. 그쵸? 자, 쌍극자 모멘트 합광으로 겁니다. 그죠? 네. 직선형 구조. 그죠? 그 다음에 이건 평면 삼각형 구조. 너희 중학교 2학년 때 이거 배운 거 혹시 기억나니? 힘 합력 구하는 건데 요렇게 F라는 힘이 작용해. 요렇게 또 F라는 힘이 작용해요. 그죠? 요 사이각이 120도야. 그럼 합력 얼마야? 중학교 1학년 책에 나와요. 합력 얼마야? F입니다. 요렇게 돼가지고 요게 60도가 나옵니다. 그 요게 F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평면 삼각형 구조가 이렇게 되면 얘도 F잖아. 그럼 합력이 얼마 나와? 0이 나온다고. 아시겠습니까? 네. 중학교 1학년 힘책에 힘할 때 나오거든요. 1학년 2학기 책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 그래서 평면 삼각형 구조가 뭐 한다고?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야. 오케이? 됐죠? 네. 쌍극자 모멘트 다 표시했고 보시면 되겠네. 다음 시간에 요거 남아있는 것 조금 하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진도는 마치고 문제 풀 거니까 문제는 다 풀면 너무 많겠네. 밖에 있으니까. 다 풀면 많으니까 여기 일단 실력업까지 풀어오십시오. 115페이지까지 풀어오시고 내가 그 아까 얘기했지? 이거 풀어오라고. 기출피거 화학 어드 파트 풀어오라고. 원자량과 몰 여기 풀어오십시오. 문제 내가 얘기했어 분명히 1단원에서 결론 나요. 성적이 아시겠습니까? 열심히 풀어오세요. 됐죠? 네. 잠시 쉬었다가 물리학, 생물 할게요.